머리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한근입니다. 시작하나요? 이거 안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PPT를 안 하니까. 리모컨도 안 줬어. 이거 옆에 거 누르면 되죠?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BS그룹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안은정 아이비오입니다. 그렇습니다. 7월이 시작이 된 지가 지금 9일이죠. 벌써 시간이 7월입니다. 제 2021년도 딱 됐을 때, 야, 이번 연도엔 좀 다르게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더 멋있게 살아보자. 그리고 더 젊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2021년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7월이 딱 온 거를 느꼈던 건 언제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피곤하다. 이런 걸 느꼈을 때,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네트워커다. 그리고 내가 네트워커기 때문에 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네트워커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점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제가 이번 교육을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킬 건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꿈이 있는 네트워커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는 네트워커입니까? 아니면 꿈이 없는 그냥 사회인입니까? 확실한가요? 그거를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만 의무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꿈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목표가 있지 이 사업장에 출근을 하고 아니면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교육을 듣고 계신지 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셨죠? 첫 번째로는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업장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출근을 하기 전부터 네트를 하면서 이 계획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정말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라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잘 못 세워요. 왜 잘 못 세우냐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그 누구하고도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 요즘에 MBTI 그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요즘이 아니고 예전부터 유행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 MBTI를 보면은 저의 성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잡혀놓은 약속이 취소됐을 때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그게 저예요. 저 이게 희한하게 약속이 캔슬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트 하면서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제가 이거 많이 느꼈던 사람이지만 그만큼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걸 싫어했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걸 좀 지키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계획도 안 세우고 약속도 안 잡았던 사람이 저였는데 이 네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뚜렷한 목표와 계획,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들으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BS그룹에 와서 우리 서현두 그룹장님한테 제가 이게 항상 들었던 말 중에 정확한 계획, 그리고 정확한 목표, 그리고 정확한 동기부여, 결정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확한이란 이 세 글자, 세 음절이 저한테 너무나도 좀 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난 정확한 거 싫은데.
난 정확한 게 너무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는 내내 앞에서 대답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가 이 사업의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제 스스로 내가 함께 가야 될 파트너들의 꿈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다 보니 이 뚜렷한 목표 계획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은요, 여러분. 이 사업장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건 행동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행동력은 뭐냐면 액션을 취해야 된단 말 들어보셨죠? 혹시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10길 물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니까 나무를 넣어봐서요? 카메라도 아니고 나무를 넣어봤어요. 10개 물속은 깨끗한 물은 보이죠. 더러운 물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 보면 압니다. 맞죠? 근데 이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있고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한 사장님 왜 웃으세요? 지금 저를 보면 욕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 사람을 지금 겪어봐야 안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은요, 아무리 사업장에 나와서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무리 사업장에 나와서 강의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듣고 있고, 그리고 고개를 아무리 끄덕이고 있어도,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그리고 40분 동안, 그냥 여러분 시스템에 참여만 하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업장에 이 지사에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어디서든 어디 커피숍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갑자기 이 시스템 참여해서 강의를 듣다가 너무 마인드가 터져서 계획 없이 뛰쳐나가시는 파트너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한 30분에 전화하잖아요. 뭐 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스템에 먼저 참여를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어딘가에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출근을요. 누군가가 다 하는 출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떳떳할 정도의 출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나 정말 대단하다. 나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여러분들의 기본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기본을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스스로한테 보여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스템에 참여하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계획이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저 또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저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안은정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시죠? 귀농이요? 저의 인생의 최고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말해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 있고 그리고 안은정이라는 사람이 2021년도에 목표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안은정이라는 사람의 2021년도 7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늘 하루의 계획 또한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좀만 더 들어가서 엔젝타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021년도 여러분들 이 안에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목표가 확실하게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7월달 8월달, 9월달 매달 여러분들의 세세한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소년이 되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시간이 날 쫓아오게끔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행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행동력으로 시스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의 계획, 확실한 계획을 세울 줄 아셔야 되고요. 근데요, 계획만 세우고 또 거기에서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종이 낭비, 그리고 펜 낭비, 그리고 저는 노트북에 썼거든요. 손가락 낭비.
여러분들 키보드 두드린 낭비. 여러분들이 그 액션을 취하셔야만 분명히 결과라는 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업장에 나오셔가지고요. 가끔 강의를 듣고 뛰어와가지고요. 스폰서님 저 헬프 깼습니다. 저 있잖아요. 이 헬프 듣고요.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파트너 치고 밖에 나가서 장난 싸움치기 하는 파트너들을 많이 봤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는 파트너들은요. 바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액션으로 취하시는 분들이 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 7월이 되기 전에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 승격하는 파트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저 사람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됐구나. 스폰서들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저는 승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파트너들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분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승격하고 싶었기 때문에 승격을 했다고 생각하지 스폰서가 이렇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됐다고 저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요 7월 달에 저의 계획은 뭐냐, 모든 리더 사업장님들이 당연히 전원 승격을 제 목표로 띄고 있고, 그리고 그 전원 승격을 뛰기 위해서 제가 그 파트너들한테 매일매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셀프 리더가 되세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스템에 참여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게 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업장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나의 꿈, 그리고 나의 목표, 그리고 나의 계획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시면은 이 사업에서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ABC 한마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가족도 싸우잖아요. 안 싸, 나만 싸우는구나. 저도 잘 안 싸웁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이렇게 잡들이 하듯이 한 번씩 싸우긴 하는데, 가족도 마음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각자의 그런 인격체다 보니까 그 성향을 맞추기도 어렵고 맞춰주려고도 하려고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딴지 거는 게 좀 인간의 이 심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 파트너들과 이런 대화,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리고 누군가의 형제 사장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런 부분에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저럴 때는 저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걸 유한근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더라고요. 그랬을 때 안은정 사장이랑 안은미 사장도 똑같은데? 그랬을 때 정말로 신선한 충격을 먹었던 적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저는 이 네트 사업을 하면서요, 가족도 서로에 맞춰주는 부분이 있고 양보하는 부분이 있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그러면요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제가 일남오녀거든요. 일남오녀 중에 그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 셋째 딸인데 이 정도면 세뇌 수준이죠. 어쨌든 제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 셋째 딸인데, 이 위로는 큰언니, 언니 2명, 그 밑으로는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이 있는데,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폭군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쌈딱이라고 했었는데, 왜냐면 큰언니한테 덤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니는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언니 공부를 잘해서 엄마 아빠가 예뻐했어요. 그 넷째는요, 저는 이 교육을 들으면서 처음 들었는데 아빠가 은미한테 미스 코리아라고 했다고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저 아빠한테 배신감 느꼈잖아요. 저 아빠가 저한테 항상 유일하게 했던 말이 머리 좀 묶고 다녀. 지저분해.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은미한테 미스 코리아라가, 미스 코리아, 아유.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네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은미는 어렸을 때 예뻤어요. 공부도 잘했고 똘똘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너무 애교가 많아요. 애교가 많다 보니까 막내 딸이어서 귀여워했고, 그래서 저는 컨셉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나의 컨셉을 뭘로 정할까? 그래, 싸움으로 하자.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더 잘하자 해가지고 제가
저희 큰언니한테 덤비고 두째 언니한테 덤비고 그리고 저 밑에 동생들과도 아주 매일매일 파이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태어났죠. 정말 그때부터 제 인생이 파란만장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가족들 관계에서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고, 아, 내 동생들한테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걸 뭘 보면서 그걸 느꼈냐면요, 저희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를 보면서, 아, 어른이 되려면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저희들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하죠. 근데 저희 엄마랑 아빠는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쉬고 싶을 때 그냥 쉬고 싶은데 저희 엄마 아빠는요, 쉬질 않아요. 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딸들이 저렇게 고생시켜도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희 아빠는 이런 표현을 잘 못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런 은연중의 느낌이, 아, 우리 아빠가 우리한테 미안해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성숙한 어른을 보면서, 그리고 뭐든 퍼주는 어른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 되는구나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마음 넓게 써야 돼. 은정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준 것보다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가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책임감 있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누군가한테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어른이 돼야 되는구나.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조절하게 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인내하게 되고 나 스스로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참 희한하게 부모님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이게 굳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예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한테 파트너입니다. 근데 나는 누군가한테 스폰서고 나는 누군가한테 파트너인데 참 희한하게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의 입장에 있었을 때 누군가한테 강압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도 돼. 합리화라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파트너였을 때 나는 너무 어리광만 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업을 하면서 렌젝타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네트 사업을 하면서 명분이 있는 사업을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사업장에 성실하지 않은데 성실을 누군가한테 얘기한다? 그건 죄송한데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분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스스로가 뛰어보지 않았고 내 스스로 애써보지 않았고 내 스스로가 누군가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심호흡 5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해서 당연히 내가 너의 스폰서니까 너는 나를 존중해야 된다. 응? 내가 너의 스폰서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해. 저번에 우리 유황 사장님이 해봤을 때 까라면 까. 이런 식의 파트너를 대하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은 스폰서들이 까라면 까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까시는지 아니면 속으로 저를 까시는지 그걸 저는 알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랬죠?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근데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자가 진단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올바르게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 비춰줬을 때 이렇게 올바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요. 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남한테는 엄청나게 관대하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신한테 엄청나게 관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요. 들을 준비가 됐을 때 물어보세요.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와서 너는 이래 이랬을 때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럴 거면 이건 개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하려면요. 나는 B가 되셔야 됩니다. 그 누구의 위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밑에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B가 아니고 C가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올 파트너들의 스폰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B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가끔 이 사업장에 나오셔서 파트너들, 스폰서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기분이 태도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헬프 들을 때 표정,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정, 너무나도 받아들이는 표정. 이게 있잖아요. 요즘 날씨가, 요즘 날씨 막 해 떴다 갑자기 비 왔다. 갑자기 비 왔다 또 해 떴다. 우산 들고 나왔는데 우산을 그대로 들고 들어간 적도 많고, 그리고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정말로 이게 생쥐꼴이 된 적도 있고. 이런 날씨를 보면서 와, 이 날씨 참 우리 사업가들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기분이 태도가 되시면요, 여러분. 파트너들은 여러분들의 눈은 두 개죠. 한 개인가요? 한 쌍이라고 하죠. 한 쌍. 여러분들 눈은 한 쌍입니다. 맞죠? 그러면 나의 눈은 한 쌍인데 여러분들 바라보는 눈은 몇 쌍일까요? 수 없는 쌍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는 나를 바라보는 눈은 너무 많은 눈들이 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셔야 내 스스로가 내가 기분이 지금 이러니까 나를 컨트롤해야 되겠다.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겠다. 그런 좀 능력을 좀 키워내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때 고수명 사장님 교육해 주실 때 모닝스쿨 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계속되면 고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을 얻었던 게 뭐였냐면요.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대화를 하고 뭔가 소통을 하는 것 자체를 근데 저는요 이렇게 대화하면 서로 좀 부딪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분이 상할까 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또한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게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파트너들한테 웬만하면은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파트너들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왜냐면, 여기 BS 그룹은 긍정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걸 따라 하려고. 긍정,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아니다라는 표정이신데, 어쨌든 긍정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좀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죠. 네. 어쨌든 긍정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닌 부분을 보고도 저 또한 그냥 모른 척 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 저 파트너도 잘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 저 파트너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가자 라는 생각이 독이 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대화가 없는 라인은요,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화가 없는 라인은요, 오해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없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는요, 죄송한데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눈은 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있고 내 스폰서는 숲을 보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숲을 바라봤을 때 내 파트너도 숲을 바라보게 해주고 싶으시면 왜 숲을 바라봐야 되는지, 왜 숲을 바라봤을 때 뭐가 좋은지 고개를 좀만 살짝 세게 얘기해서 고개를 좀만 쳐들면 숲이 보인다.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스폰서로선. 그리고 내가 왜 저 한 그루의 나무만 보고 있는지, 스폰서와의 내가 왜 그런 스케일을 갖게 됐는지 스폰서와의 충분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스폰서도 내 파트너가 이 나무를 보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었구나. 이 나무 한 그루 다음에 또 두 그루를 볼 것이고 두 그루 다음에 세 그루, 네 그루 그러다 보면 숲을 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파트너였구나 라는 걸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너무나도 쉬운 사업이 되는데 그런 작은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작은 대화조차도 서로 피하고 그냥 서로 잘하고 있겠지. 각자 위치에서 서로 잘하고 있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통이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여러분들 그 파트너들과 정말로 사업을 잘하고 싶고 마음을 맞추고 싶다. 같이 술 마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서로 울고불고 짠다 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당연히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열고 파트너의 마음을 열고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에 대한 대화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가장 재미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수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라인에서 웃음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요. 별거 아닌 것도 웃으면서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요. 웃다 보면 사업이 절로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무표정을 잘 듣고 계신데 웃다 보면 사업이 잘 된다 했는데도 안 웃는 분들이 있다. 협박은 아니고요.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통을 하는 그런 멋진 사업가가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자기 사업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자기 사업이라는 건요, 저는 셀프 리더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사업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마치 여기 나와서 누군가 일을 해주는 사람처럼 그래 누군가의 뭐 핸드폰비 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누군가의 여러분들이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도 아닌데 마치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군가를 막 책임져 주고 있고 마치 사람들한테 희생만 하고 있고 봉사만 하고 있고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장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돈을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를 감으시고 그리고 옷을 입으시고 화장을 하고요. 왜 그렇게 나오셨어요? 파트너한테 예뻐 보여야 되니까? 스폰서한테 예뻐 보여야 돼서? 형제 사장님들한테 깔끔한 모습 보이고 싶어서? 아니요. 내 만족 아닙니까? 저는요, 이 모든 작은 행동들, 내가 버스를 탔든 운전해서 여기로 왔든 지하철을 탔든 이 사업장에 여러분들 발을 디딘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근을 하면서 그래요. 머리를 감으면서 내가 김수정 때문에 머리 감는다. 응? 이러면서 머리 감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응? 제가 막 화장하면서 내가 진짜 김용화 때문에 화장한다.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요. 내가 진짜 안은미 때문에 힘을 내야 되니까 밥을 먹는다. 아니요. 내가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사업을 다 떠나가지고요. 내가 여기에 모든 나의 행동에는요. 내가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은정이라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지 절대로 내 인생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선택한 것도 누군가요? 저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장에 출근을 하는 것도 접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에 나와서 지금 이 마이크를 차고 얘기하는 것도 저고요.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업장에 나와서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는 누가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맞아요. 실패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단정 지으면 안 된다 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사업장에 나와서 성공과 실패를 가릴 수 있는 거는요.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인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이쁨도 내게서 나오고 미움도 내게서 나온다. 그건 무슨 말이냐? 너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고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거리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떳떳하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마음의 양심만 쌓고 헬프 들으면서 오늘도 좋은 글, 좋은 영상, 오늘 좋은 헬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느꼈으면 액션을 취하고 액션을 취한 거에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없으면 뭐가 더 부족했는지 나의 선배 사업가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할 줄도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또 나를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고 그 도전한 거에 있어서 또 나를 점검하시고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쉽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나한테 떳떳한 사업을 하시면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쉽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정말로 좀 이렇게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트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네트처럼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본 적이 없어요. 대기업, 저도 대기업 출신입니다. 대기업 삼성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대기업에서 돈은 정말로 많이 주고요. 그만두고 싶으려고 하면은 보너스를 퍼줍니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삶이 저였는데, 그러다 이 네트 사업을 딱 만났을 때, 초반엔 솔직히 삼성에서 벌었던 돈보다는 많이 벌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계산적이었던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밖에서 일한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내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일확천금을 벌어야 될까? 라는 생각에 이 물음표를 가진 적도 많습니다. 근데 이 네트 사업의 진짜로 매력이 뭐였냐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리고 이 네트 사업에서 내가 정말 끝까지 이 사업을 꼭 성공이라는 걸 이루어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뭐였냐면요. 진짜로 사람이었어요. 좀 웃기죠.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BS 그룹이 저한테 운명처럼 너무나도 느껴졌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업장에 나와서 내가 예전에 네트했던 가다가 있으니까 그 가다처럼 그냥 하는 척 하다 보면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들 당연히 저희 파트너들뿐만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스폰서 그리고 열심히 하는 파트너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열심히 하는 척 아니면 같이 함께 하는 척하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네트 사업은 투명해요. 정말 네트 사업은요 정말로 정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하는 척해도 결과로 나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영업이잖아요. 근데 영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척 그리고 내가 잘하는 척 그리고 내가 꼭 성공 아니 꼭 이번 달에 승격 가려고 애쓰는 척 하셔도 죄송한데 월 말이 되면 여러분들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척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했는지가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파트너들이 열심히 뛰다가 승격을 아쉽게도 못했어.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척한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월초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 그리고 척하는 사업 이 사업은요 죄송한데 남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사업장에 출근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시스템에 참여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사업에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정한 셀프 리더가 되신다면 정말로 참 신기한 일인 만큼 네트 사업이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열정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가만히 파트너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저 파트너는 정말로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너도 있고 그리고 가끔 마음이 아픈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BS그룹에 있는 사장님들을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전 사람 관찰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로 저분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정말로 많아요. 왜냐면 정말로 꾸준한 모습 그리고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시간들이 요즘에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목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서 누군가가 승격을 하니까 쫓기듯이 승격을 하시고 누군가가 저렇게 사업에서 결과를 만드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아침에 이제 파트너들, 저 리더 사업자님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왜 잔잔하다가 누군가가 승격을 하면 여러분은 그제서야 불을 받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들 사업에 욕심이 없다가 누군가 갑자기 승격을 하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여러분의 스폰서의 승격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아주 루즈하게 사업을 하시다가 왜 형제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걸 그제서야 봤을 때 왜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로 리더자고, 그리고 진짜로 셀프 리더, 그리고 내 사업에 이 헬프를 진짜로 깨셨다라면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계셔야 돼요. 나의 파트너들의 성공,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성공, 그리고 여러분들 스폰서와의 성공,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를 꼭 알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를 대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매일매일 의심한다. 저는 그 성공, 그 기회에도 눈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기회에도 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눈이 있는데 수시로 여기에 와서 화장 예쁘게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승격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기회라면 저도 거기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탁을 보잖아요. 화기애애해요. 막 웃음이 막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원탁을 보면요. 막 먹구름을 누가 갖다 놨어. 그 원탁에 묶어놨어 먹구름을. 희한하게 그 원탁에 막 먹구름이 있어. 그럼 난리 보내주셔야죠.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앉아있는 원탁의 분위기는 어떤가? 너무 조용한가? 아니면 너무 밝은가? 텐션을 좀 낮춰야 되나? 텐션 낮출 필요 없어요. 춤만 안 추시면 돼요. 여기 원탁에 올라가 춤만 안 추시면 되지. 나의 원탁의 분위기가 항상 너무나도 진지하다라면 조금 가벼워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원탁 분위기가 너무 가볍다라면 좀 이렇게 무게를 좀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상한 컨셉을 잡으셨다면 컨셉 잡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 진심을 다해서 이 사업에 임해 보시는 것도 그러면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 색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설현도 그룹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죠. 믿으세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장님의 이런 헬프를 듣다 보면요.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왜 어떤 마음이 따뜻해지냐면 내가 항상 지향했던 생각이었어요. 믿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업. 믿는 거 자신 있어.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업 그걸 꾸준히 해왔어. 근데 이렇게 해왔지만 사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그룹장님이 항상 팩트 있게 알려주셨습니다. 안은정 사장님이 돈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 중심의 사업도 하고 있고 믿는 마음도 너무 커. 하지만 그 파트너들을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건 안은정 사장이 욕심을 가져야 돼. 저한테 항상 그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욕심을 갖는 게 추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승격을 위해서 뛰는 게 되게 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내 자리를 만드는 게 좀 남들이 봐서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욕심내는 게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룹장님 그 생각을 한 방에 깨주셨던 게 안은정 사장이 욕심을 갖지 않는 게 파트너들이 굶는 거고 안은정 사장이 욕심이 없는 게 파트너들이 승격을 못하는 원인이 된다. 딱 그랬을 때 내가 욕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승격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에서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을 그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응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자신이에요. 저는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하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아낍니다. 이주희 사장님이 항상 좋은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그 글을 볼 때 저번에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게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그 말을 제가 카톡 문구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글이었습니다. 나는 강하다. 근데 저희
저의 스폰서님이 은정아 그 강하다 글귀 좀 내려볼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강해 보여. 너무 강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런가요? 하고 잠시 내렸었는데 그 글귀를 남이 이렇게 올려준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강했어. 그리고 나는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근데요, 나는 강하다라는 글귀를 썼을 때 여러분, 저의 그때 마인드는 어땠냐면요,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해 빠졌었어요. 그리고 끝쪽만 하면 막 눈물이 울컥울컥 올라왔고요. 끝쪽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강하다 이 글귀를 썼을 때 제 자신한테 약속했던 것 같아요. 강해지자. 진짜로 강해졌을 때 이 글귀를 내리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스폰서님이 내리라 해서 내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는 제가 강해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글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강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리고 잘 돼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7월 한달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면서 저희 파트너들 모두가 다들 승격을 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요 7월에도 전원 승격을 목표로 뛰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무조건 승격을 할 겁니다. 왜 승격을 하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승격하는 게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믿고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한근 사장님의 헬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당연히 고수명 사장님 헬프도 너무 좋아하고요. 여기는 정확히 저한테 너무나도 든든하신 새 사장님인데 유한근 사장님 헬프를 듣고 있으면요. 되게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미가 없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한근 사장님 헬프를 들으면서 저는요. 무슨 생각 진짜로 많이 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유한근 사장님 헬프를 듣다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이승현 사장님 안 웃어요. 그 유한근 사장님 막 얘기를 하며. 그러면 항상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근데 저도 조금씩 여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웃음이 잘 안 나올 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한근 사장님은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한근 사장님한테 거의 뭐 하루에 바쁘시니까 네, 어저께 시간이 돼서 가서 유한근 사장님한테 이 얘기 저에게 물어보다 보면 유한근 사장님 헬프를 듣다 보면 제가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저기에서 20분이나 30분이 있다가 나오면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책을 읽지 않습니다. 유한근 사장님이랑 대화하면 책을 읽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파트너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 파트너가요 시키는 것만 해요. 응? 시키는 것만 잘해요. 좀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생각을 깨주셨던 게 뭐냐면 안은정 사장님은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 나아요? 아니면 시켜도 못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 좋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잘 시키시면 되잖아요. 더 정확한 방향성을 알려주고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더 정확한 방향을 듣고 그 사업을 만들어가지 않겠냐. 딱 이 말 하는데 제가 또 돌 깨지는 소리가 나왔어요. 아,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유도리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어떤 스폰서들은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잘 몰랐을 때 그걸 매일 꾸짖었던 것 같아요. 응? 왜 못해? 왜 너는 그래? 너 라인에 비해. 인원 대비. 응? 왜 이렇게 사업 못해? 결과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진짜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BS그룹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설현도 그룹장님이랑 그리고 고수명 사장님과 그리고 유한근 사장님의 항상 그냥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얘기 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정확한 방향을 주시고 그 방향 끝에 항상 칭찬을 해주시고 그 칭찬 끝에 꼭 쓴소리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 스스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도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도움도 아낌없이 주시고, 그리고 웃음도 아낌없이 주는 저는 우리 사장님, 새 사장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대단하신 사장님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 여기 BS그룹의 선배 사장님들 모두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나무를 찾았어요. 이 나무를 찾는데 10분 걸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장우석 사장님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책 읽어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서 저 또한 이런 어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매 교육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좋은 어른 그리고 어른다운 어른을 이 BS그룹에 와서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실패할 확률은요, 제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면요, 여러분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크게 성공하실 거고요. 좀 스스로를 믿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너무 오버됐습니다. 너무 오버됐고, 유한근 사장님이 저번에 1시간 20분 정도 해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렇게 오래 들으셨으니까. 하지만 저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해프가 길어지는 걸 보니 좀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한테 좋은 해프를 준비해서 또 나타나겠습니다. 7월 한 달 너무나도 힘내시고요. 6월 달에 승격 가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7월에 미리 승격 가실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악산에서 같이 등산하는 그 시간 기대가 됩니다. 등산을 꼭 해야 되냐만 생각은 해봤지만 해야 되면 해야죠. 어쨌든 8월에 그 뭐였죠? 한여름밤의 꿈인가요? 너무 좋은 글이었습니다. 한여름밤에 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여름밤에 현실로 우리 방송호 사장님 현실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